중국 얘기 해드리기 전에 코인 이슈가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이런 게 있을 거다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말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트론 관련 영상인데 그 작년부터 이제 코인 이슈부터 포트폴리오에 또 있는 코인이고 트론이 이렇게 있죠. 한국에도 이제 많은 또 트론 뭐 홀더분들이라던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건데 또 이제 또 자랑을 하고 가야지 또 우리 트론에 대해서 분석이라던가 뭐라 그럴까 좀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한국 커뮤니티 중에 그래도 제일 많은 또 영상을 또 많이 갖고 있고 분석도 뒤집어지게 하고 있고 또 보면은 우리 코인이슈 그 채널 보시면 제일 높은 또 조회수를 기록했던 게 또 트론 관련 영상입니다. 자, 트론만 치셔도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트론 관련해서. 그래서 뭐 NFT면 NFT, 디파이면 디파이, 그리고 또 뭐 대출이면 대출 관련해가지고 안 하는 생태계가 없어. 메타버스까지 뭐 들어가가지고 이제 트론 재단까지 설립하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죠. 트론 관련해서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검색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주말에 우리 그 아펜푸트 NFT 마켓 플랫폼이 오픈이 됐고, 우리 코인이슈 채널이 또 한국 절신선이 또 이제 트론이랑 아펜푸트랑 한국에 또 지금 많이 알리고 싶고, 한국에 또 이제 관련된 또 트론에 대해 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찾기도 했고, 그렇게 돼서 저스틴선 이렇게 또 대리그 하시는 분이랑 연이 또 닿아서 그 트론이랑 또 아펜푸트 이번에 그 12지신 조디악 요거 NFT 메타폴리 XM NFT 아이템을 한국 국민들한테 뭐 국내 커뮤니티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평소에 또 저스틴선을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막 댓글로 뭐 너가 뭐 저스틴선이냐 한국의 저스틴선이냐 뭐 좋은 얘기를 했는 건지 뭐 나쁜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뭐 입만 이렇게 했니 뭐 살았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좋게 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영상까지 또 이렇게 보시면 자, 국내 최초 공개 코인이슈 채널의 상류 트론 저스틴선 아펜푸트 코인이슈 채널의 상류 12지신 조디악 헤드 NFT 출범 해가지고 중국어 이렇게 기재했고 영어 기재했고 이런 식으로 요 영상 오늘 찍었습니다. 이번에 찍었고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은 재밌다는 거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렇게 아펜푸트 마켓 NFT 마켓플레이스가 오픈이 돼서 요런 식으로 뭐 메타 조디악 최고 입찰이 10만 WTRX네요. 지금 최고 입찰이 13만 WTRX예요. 자, 여기 이제 12지신 NFT인데 요런 거 이렇게 7,800달러네요. 지금 현재 최고가가.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소개하는 영상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12지신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아펜푸트 NFT 마켓플레이스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한국도 대표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또 자부심을 갖고 또 자긍심을 또 갖고 또 요거 올렸는데 뭐 또 중국 뭐 NFT를 뭐 하니 뭐 중국 문화를 아니 많이 NFT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중국 문화는 뭐 왜 나오고 참 답답합니다. 중국 문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그 중국 문화 그 관련된 유튜브를 보셔야지. 자, 여튼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영상 보시고 또 좋아요도 또 눌러주시고 하시면은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중국 베이징 뭐 다음에 방송 저스틴선 기대도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진짜로 저희 화상 연결을 해가지고 저스틴선을 저희 코인이슈 채널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론에 대해서 트론 다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또 그 코인 생태계 뭐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서 활약을 할 건지 활동을 할 건지 그런 것들도 물어보고 한국 커뮤니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거고 또 어떤 식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기까지
코인 이슈가 또 이렇게 나날이 또 외국 투자자들도 이렇게 코인 이슈 알아봐주고 또 저신선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고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는 코인 이슈 채널. 자, 다시 돌아와서 중국 베이징 중재위 비트코인 가상자산 범주에 속해 법률 보호 받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뭐 그 비트코인 위탁 구매 계약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베이징 중재위원회에서 뭐 BJAC라고 해요. 비트코인 위탁 구매 계약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볼 수 없다. 해당 계약은 합법적으로 유효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자산으로 인식하겠다는 뜻이죠.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코인이슈님, 중국은 저번 연도에 4월달, 5월달에 비트코인 채굴장 다 내쫓고 개인들 지금 국민들 비트코인 거래 못하게끔 막아놓고 후오비 글로벌, 뭐 바이낸스 이런 그 걸쭉한 거래소들 다 내쫓았고 중국은 비트코인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코인이슈님. 중국이 비트코인 안 할 수 있을까? 중국이 반미 국가인데 비트코인을 안 한다? 나는 화장실이 마렵고 지금 대변이 마려운데 화장실 안 갈 거야. 난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어. 죄송합니다. 이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술은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63조 시장 잡아라. 메타버스 시장 키우는 중국 지방 정부. 상하이, 하이난 등 메타버스 지원 강화. 고공행진하는 메타버스 테마주. 자, 중국이 비트코인을 안 한대. 규제한대. 근데 메타버스는 뒤집어지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해요? 지방 정부랑 미친듯이 막 그 지방 정부에서 뭐 알리바바라던가 아니면은 또 이런 기업들 뭐 네디즈 아니면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바이두 그리고 또 누구 있어? 텐센트 뮤직 이런 기업들한테 우리가 땅도 줄게. 땅도 무료로 임대해줄게. 우리랑 같이 메타버스 산업하자. 메타버스 뒤집어지게 한번 해보자. 협력하자. 그런 식으로 똑같이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네디즈가 어디랑 들어가요? 하이난성 싸냐시랑 메타버스 산업기지 건설을 위해서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 지방정부랑 계속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협업을 맺고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요? 메타버스를 그냥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방정부에서도 뭐 지방회의라든가 지방 뭐 이런 축제, 이벤트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해. 그래서 거기서 결제를 디지털 위안화로 하는 겁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도 소비가 일어날 거고 거기서 또 수수료 나오면 지방자치단체가 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메타버스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뭐 하이난성 정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하이에서도 어떻게 들어가요?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 상표 등록 신청하고 130개 비해 크게 증가한 규모다. 중국에서도 지금 지방정부랑 협업을 맺고 미친듯이 메타버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중국은 비트코인 시장 개방하고 비트코인 안 할 거예요. 그거에 갇혀 있어서 기사들만 보고 답답하죠. 자, 텐센트 웹3 관련 경력직 채용 공고. 텐센트가 웹3 관련 전문가를 채용 중이라고 해요. 웹3, 웹3.0 코인. 저번에 코인 이슈 방송 보시면 웹3.0 코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웹3.0 코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 건지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코인 이슈 방송을 봤어. 비트코인 정보라든가 지식이 남들보다 뒤집어져. 그 지식들 정보들 앞으로 어떻게 해요? 웹3.0 플랫폼에 올려놓고 파는 거야. 그럼 코인 관련 기업들, 회사들 아니면 코인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 내 관련 지식을 사는 거야. 근데 뭘로 사요? 웹3.0 코인으로. 똑같습니다. 웹3 모를까? 텐센트? 디디 출싱 이제 상장 폐지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 증시에서. 디디 출신이 왜 상장 폐지 당했을까? 미국 증시에서 어렵게 미국 증시 상장해놓고 디디 출신이 갖고 있는 14억 명의 중국인 그 차량 정보 공유 시스템 데이터들, 중국인은 어떻게 차를 타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몇 시간을 이동하고, 그리고 중국 그 뭐라 그럴까 지역들, 이런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가 미국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 앞으로 웹 3.0 코인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데이터를 못 팔 수도 있어. 미국한테 넘길 수도 있어. 넘어갈 수도 있어. 빼앗긴다는 겁니다. 웹 3.0 정보를.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베이징 중재위에서 비트코인 뭐라 그래요? 가상자산 범죄에 속해 법률 보호 받을 수 있어. 비트코인 자산으로 인식하겠다는 뜻입니다. 요거. 그리고 텐센트 웹 3.0 관련 경력직 채용 공고예요.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텐센트도 웹 3.0 빨리 지금 가야 된다. 왜? 일론 머스크도 지금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앞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웹 3.0 SNS 플랫폼 가겠다 이 뜻입니다.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 다 벤처 캐피탈 1등 A6인지 안드리슨 호르치 얘네들 다 웹 3.0 들어가요. 전세계 기업들이 다 들어가는데 텐센트? 떨어질 수 없죠. 뒤처질 수 없죠. 근데 비트코인은 안 한다? 결제를 도입 안 한다? 중국 비트코인 안 한대. 근데 중국판 유튜브, 짧은 유튜브, 쇼츠, 틱톡, NFT 아이템, 아티스트 NFT 아이템 파는데 어떤 지갑 연동돼서 해요? 결제를? 이더리움 계열 지갑 연동해서 결제를 또 이더리움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은 뭐 막혔을지 모르겠지만 다 뒤에서 준비하고 스물스물 여는 겁니다. 중국이. 자, 최초 메타버스 플랫폼 실황 공개하고 요런 식으로. 텐센트는 뭐 뮤직 페스티벌 TME 랜드. 엔비디아랑 협력한 거 누구예요? 바이두. 엔비디아랑 협력했어. 메타버스. 자, 이게 코인이슈 그 예전 영상 보시면 중국이 지금 거의 뭐 비트코인 채굴장이 다 이전을 했고, 작년에 카자흐스탄, 뭐 미국, 이란 뭐 이런 국가들로 다 이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지금 채굴 장비가 20%가 여전히 중국에 남아서 가동 중이라고 해요. 요거 그 코인이슈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실시간. 하루 평균 109,000개 활성 암호화폐 마이닝 IP를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정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기사를 갖고 오면서 그 중국 암호화폐 여전히 하고 있다, 그런 영상도 제가 같이 첨부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중국은 지금 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암호화폐 그 채굴을 하는 업체들이 외국으로 가서 시장에 다 던지고 있을까? 전혀 못 던지죠. 왜?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의 소중함을 알아. 비트코인을 왜 갖고, 왜 모아야 되는지, 왜 축적해야 되는지, 매집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어. 자, 왜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비트코인 채굴 장비 20%가 중국의 지금 뭐 강둥성, 장수성, 저장성, 산둥성 이렇게 4군데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전력원 대신 그 작은 지역 그 전력원에서 전기를 끌어와가지고 채굴 장비를 갖고서 분산시켜. 그래서 채굴을 시켜 지금. 얼마 전에 그 산둥성 채굴에, 그 산둥성에서 기사 나왔던 거,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전기세 차등 적용하겠다. 그 뜻은 뭐예요? 암묵적으로 산둥성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냅두겠다. 상식적으로 그 중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채굴 막고 있고 못하게 하고 있는데 산둥성에서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을까? 전기세 차등 적용한대. 중국 산둥성에서. 중국 정부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거예요. 작년 5월 달에 중국 그 비트코인 채굴장들 해외로 이전했죠. 중국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야. 고민이야. 당장 지금 호주랑 거의 무역전쟁이 시작됐고 석탄을 못 끌어당겨가지고 중국에 막 그 전기를 막 배급할 정도로 전력난이 일어났어. 아,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도 해야 되고 채집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러면 우리가 규제하는 척 해놓고 카자흐스탄, 미국 이런 데로 보내자. 보내는 대신 어떻게 해요? 전기는 외국 걸로 쓰지만
비트코인은 우리가 채굴 해서 우리가 갖고 있자. 이해되셨나요? 자, 중국 그 3대 비트코인 채굴장 쏘세요. 비트맨 이방거지 또 한 곳 쏘세요.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아셔야지, 공부하셨으니까. 비트메인 이방거지 또 한 곳. 세 글자 가나안. 우리 차재건님 역시 오래되시면 오래되신 만큼 그 닉네임 옆에 보석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선배님이에요. 가나안. 그런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뭐 러시아, 미국 이런 데 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채굴을 해.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다 던질까? 전혀. 중국 정부가 관리할 겁니다.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축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인이슈야, 남들은 왜 비트코인 중국 다 안 한다고 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 혼자 왜 중국 비트코인 모으고 있다, 채집한다, 채집을 하면 안 되겠네, 채굴을 한다, 모으고 있다, 축적하고 있다, 왜 얘기하냐?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원유 결제, 비트코인 결제랑 또 루브라 결제 한다고 말씀을 했었죠. 자, 그 발언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인이슈가? 러시아에서 우리는 앞으로 원유 결제를 루브라랑 비트코인 받는데, 지금 러시아 1등 고객, 러시아의 많은 지금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누가 지금 사주고 있어요? 1등 중국이죠. 그리고 또 2등이 뭐 인도, 뭐 이런 국가들이죠. 그래서 인도가 사고 있으니까 바이든이 열받아가지고 너네 그만해라, 화내고 있는 거고, 규제한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20% 싸게 사고 있고. 인도는 러시아한테 지금 제일 중요하고 제일 뭐라 그럴까, 친하게 지내고 소중한 애는 시진핑이에요. 근데 이런 공식적인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원유 결제에 비트코인 아니면 루브라 받겠다 얘기하는 거면 중국이랑 이런 얘기들이 다 서로 사전에 얘기가 된 겁니다. 이 뜻은 뭐예요? 중국이 비트코인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러시아 지금 제일 고객이 누구야? 에너지 팔고 원유 파는데 결제에 비트코인 아니면 루브라 받겠대. 그럼 중국 비트코인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간접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 은연중에 내포한 겁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코인이슈야 그것만으로 알 수 없잖아. 자, 그러면 지금 러시아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제재 들어가고 있죠. 미국이랑 유럽이랑 경제 제재를 들어가고 있어. 스위프트망에서 빼고 있고 원유 결제를 달러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디지털 루브라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중국이랑 또 따로 자기네끼리 뭐 단일 화폐를 만드니, 단일 뭐 송금 그 수단을 만드니 얘기가 하고 있죠. 이미 러시아는 반미 국가야. 2014년도 크림반도 합병 때부터 자신이 보유한 외환 보유구 중에서 미국 국채를 이미 많은 비중을 줄였어요. 그 뜻은 뭐예요? 내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 외환 보유구에. 근데 미국이 나를 경제 제재했네?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도 쓸 수가 없어. 미국 말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외환 보유구에서 미국 국채가 없고 그거를 위안화, 유로화, 또 파운드화, 그리고 금, 거기다 또 뭐까지? 비트코인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아무리 뭐 스위프트 뺀다, 너 뭐 한다, 천연가스 원유 결제 못하게 할 거야 하더라도 그 힘이 반감이 되는 거겠죠.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2014년도부터 미국 국채는 거의 줄였고 비중을 루브라, 뭐 위안화, 파운드와 그리고 금까지 많이 샀고, 또 뭐까지 샀을까? 뭐를 모으고 있을까 러시아가? 비트코인 러시아 무조건 매집합니다. 매집하고 있어요 지금. 왜? 비트코인이 뭐 어떻게 보면은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화폐가 맞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코인이슈님, 그러면 비트코인은 화폐를 달러를 위협하니까 비트코인 없어져야겠네요, 안 되겠네요.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러를 위협할 수도 있고 달러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거고,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왜? 미국이 잘만 사용하고 쟤네들이 규제를 하면
돈만 있으면 달러 갖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어. 화폐 특징이 뭐예요? 화폐는 상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안전성, 그리고 가장 많은 결제 시장에서 쓰여야 돼. 근데 달러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대. 그럼 달러 앞으로 가치가 더 높아질 겁니다. 기축통화 자리 유지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러시아, 금, 루브라, 디지털 위안화, 파운드와 유로화, 거기다 비트코인까지 매집해야겠죠. 왜? 달러에 대응하려면. 그럼 다른 나라로 가볼게요. 이란 어떻게 될까? 2012년도 이란 원유 못 팔게 제재를 가합니다. 미국이. 2018년도 다시 이란 핵합의 파기되면서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원유 수출 다시 제재합니다. 그런 움직임들, 이란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 휘둘리면 안 되겠다. 우리도 외환 보유구에서 달러 비중 미국 국채 줄여야겠다. 그리고 이란 비트코인 매집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 인도, 러시아랑 굉장히 친해요. 한 70년 가까이 국제정세 뭐 다 통틀어서 지리적, 국가적 친합니다. 언제든지 그 미국이 지금 인도 배신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국가예요. 그럼 인도 입장에서 비트코인 매집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매집해야지. 자, 그러면 끝판왕 중국 돌아와 볼게요. 중국 어떤 국가예요? 반미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하고 싶은 거 1대1로를 구축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165개국에 다 뿌리는 거야. 전 세계 최대 수출국 중국이죠. 수많은 물량을 만들어서 수많은 물량을 수출해. 그럼 하고 싶은 거 디지털 위안화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기축통화인 달러의 자리를 우리 디지털 위안화가 들어가겠다.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달러를 무너뜨릴 수 있으면 중국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더라도 무기를 다양하게 장착을 해야겠죠. 그럼 달러를 죽일 수 있는 무기 뭐예요? 디지털 위안화, 중국 CBDC, 그리고 또 비트코인. 비트코인만 있으면 한 국가 10개 죽이는 것도 우습습니다. 그만큼 힘이 강력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중국 비트코인 갖고만 있으면 달러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무기를 갖고 있는 거야. 장착을 하는 거야. 근데 중국이 비트코인을 안 모은다? 축적을 안 한다? 중국이 비트코인이 없다? 비트코인 시장을 개방을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러시아, 중국, 이란 이런 국가들, 뭐 베네수엘라도 뭐 반미 국가지, 뭐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화해를 했고, 이런 국가들은 무조건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국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자, 엘살바도르가 지금 IMF에서 뭐 엘살바도르 뭐 채권을 막 낮추고 계속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런대로 나라가 돌아가는 이유 뭐예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갖고 있고 그만큼 버티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없었다고 하자. 엘살바도르 버틸 수 있을까? 달러 안 쓰면 그 나라는 죽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근데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버티는 겁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힘이 강력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중국, 러시아, 이란 비트코인 매집 축적은 뭐예요? 기정사실하다. 이해되셨죠? 비트코인은 내가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달러를 죽일 수도 있는, 달러 반대하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달러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고 영향력, 확장력, 결제 시장을 가져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통적인 금융에서 제 혁신으로, 혁신 금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이 비트코인 시장을 개방하니 뭐하니 당장은 나올 수 없어요. 왜? 지금 당장 중국이 지금 내수 시장 활성화를 가고 있고
저번 실시간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이랑 일본은 돈을 풀고 있고 유동성을 풀고 있어. 엔저 정책, 그리고 중국은 금리 인하, 그리고 은행 그 지급금 지급 준비율도 낮춰가면서 어떻게 돼요? 돈을 뿌리고 있어. 돈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얘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일본이나 중국이 외환 반출입니다. 내가 돈을 뿌렸는데 이 국민들이 내수시장 활성화, 우리 중국 안에서 돈을 쓰고 실물 경기에 돈이 쏟아져야 되는데 이 돈을 해외로 가서 이탈리아에 가서 명품을 사고 뭐 루이비통을 사고 뭐 에르메스를 사고 막 가방을 사고 막 악어 지갑 막 8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사. 해외 가서 돈 쓰는 거 좋아할까? 외환 반출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을 연다는 것은 즉 외환 반출까지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당장 비트코인 시장 개방 못한다. 하고 싶어도. 그러면 지금 뭐를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규제를 하고 비트코인 안 한다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뭐 하고 있다? 채굴장들이랑 다 싹 다 해가지고 채굴을 하고 축적을 하고 있다. 앞으로를 위해서. 왜? 비트코인 가진 개수만큼 달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비트코인, 중국 비트코인 시장 개방은 필수 불가결이다.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